네, 안녕하세요. 음, 아, 좀 봄이 됐죠.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봄에 좀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다 그래서 좀 약간 무리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봄에 3월 달, 4월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정말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로 생겨서 병원에 많이 찾게 됩니다. 봄에 대해서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그동안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돼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지만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오늘은 위하고 여기 위 있지 않습니까? 위하고 위와 식도의 질환을 어떻게 예방을 하고 관리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단순하게 위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가 나쁘면은 위도 이제 하나의 어떤 세포로 이루어졌거든요. 어떻게는 위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어떤 전반적인 상태를 같이 좋아지게 하면서 위가 따라 좋아지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있는데 이 세포가 생명의 달콤한 언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세포들은요, 이게 당사술로 덮여 있어요. 빼곡하게 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 사이에 또한 단백다당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을 보기에는 이렇게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세포가 우리가 있는 그 당사슬로 덮여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당사슬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포 표면에 당사슬이 있으면서 세포 표면에 단백다당으로 인해서 물을 머금고 있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못 들어오게 돼 있죠. 실제로 우리 몸에는 이게 당사줄로 돼 있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세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이 세포 사이에는 바닷물 같은 간질에게 떠 있어요. 오른쪽처럼. 왼쪽으로 우리가 이제 당사슬을 우리 표현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조직약으로 떠 있어요. 그러니까 위도 마찬가지죠. 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세포들은 간질약으로 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을 별로 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 관리 하려면은요, 정말 우리가 세포들이 어떤 배양액, 조직액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줄기세포 배양액도 있잖아요. 배양액도 얼굴에 발라요. 근데 우리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피부라든가 위장이라든가 모든 세포들이 어떻게 세포들이 배양될 수 있도록 증식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포들은 매일 유지하고 보수하고 조절하고 증식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하루에 매일 1,500억 개에서 5,000억 개 새로운 세포가 생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초당 계산해 보면은 100만 개, 200만, 300만 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세포들이 우리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세포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세포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세포가 세포가 잘 영양 공급을 받으려면 배양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려면요, 항상 24시간 우리가 이제 순간에 혈액순환, 술 먹거나 반신욕하거나 사우나하거나 순간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되는 거예요. 기존에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제 우리의 건강 상식은 어떤 순간에 반신욕하거나 사우나하거나 그러면 순간에 혈액순환 된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24시간 그런 거 안 해도 혈액순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액량이 우리가 5리터예요. 그다음에 간질액이 되게 11리터예요. 우리의 그 되게 세포 사이에 그걸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을 우리 메라텍에 있는 우리 건강관리 전문가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가 건강관리에 대한 기존에 있는 그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건강관리의 상식은 조금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의도치 않건 의도하건 뭐그 경제적인 그다음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빨리 해결해 줘서 입상 혈전돼서 그런 방법을 알아서 세포 혈전되게 하고 필수 그다음에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여러분들이 이게 전문가잖아요. 영양소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필수 영양소 메라텍에 있는 토양 영양소 그리고 그 영양소를 투여해서 세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세포가 나올 수 있도록 세포가 화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는 이게 다 그 우리 여기 와서 강의 들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당사슬 옛날에 몰랐던 거죠. 저도 몰랐었고요. 대부분 의료계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겉에 있는 스파이크 프로테인 그것이 바로 스파이크 글라이코프로테인 당사슬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면역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없어야 되는데 심지어 의료인들도 공포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잘 알면은 우리 이런 코로나19 때 정말 행복하게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매끈한 그 세포가 야구처럼 매끈한 거 돼 있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테니스공처럼 털이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털이 세포가 달려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사슬인데 당사슬의 그 원료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 지금 기존의 전통의학에 생각하는 전통의학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인 세포의 구조, 우리 몸의 구조를 일으키고 또 기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밝혀지는 세포의 당사슬은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매끈매끈한 걸로 될 수 있지만 이게 오른쪽처럼 당사슬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에서 세포는 핵에서 DNA를 가지고 RNA 성분을 가지고 단백질 만들어내고 또 지방도 있지만은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사슬이 붙어서 우리 세포들이 기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슬이 하는 일은 1995년도 네이처지에 이런 나온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과학 저널에 세계적인 저널인 네이처지에 처음 이게 나왔어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죠. 혈액과 간질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 호르몬, 미네랄, 비타민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를 구별해요. 나쁜 건 내보내고 좋은 거는 방어하는 거죠. 면역 작용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또한 세포가 간에 어떤 정보 정도를 교환하고 시그널을 보내서 세포 재생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당사는 대개 보통 한 개 세포당 10만 개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대개 3만 개라고 하는데 질병 걸린 분들은 대개 변형되거나 만 개 이라고 그러는데 만 개 이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당사슬은요 매 순간순간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거나 영양소 제대로 안 먹으면요 당사슬이 막 떨어져 나가요. 순간순간 세포 재생이 됩니다. 당사슬은 1995년도에 6년도에 하퍼스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 교과서에 전 세계의 의과대 학생들이 거의 70% 이상 공부하는 하퍼스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 교과서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닥터 머레이 박사가 이때 처음으로 이제 당 단백질에 대한 언급을 한 거죠. 이 닥터 머레이 박사가 한국에 2006년도에 오셔갖고 이분 때문에 제가 이 당 그 사슬에 대한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당 영양소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의 이런 하퍼스 바이오케미스트리 저자인 그분 때문에 제가 어떤 삶이 어떤 의사로서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당사슬이라는 것은 자연에는 200여 가지의 단당류가 있지만은 인체에는 8가지 당이 당단백질이에요. 당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자이로스, 에나시칼국사민, 에나시칼소민, 에나시누라미산 이런 8가지 탄수화물이 당단백질을 만든다고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좀 그 과학적인 그 근거가 있지만은 제가 2012년도 11월 6일 날 발표한 내용이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화에서 당사슬이 엄청 중요해요. 그 모든 그 중요한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한다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이 요약되어 있는데 모든 질병들은 당사슬에 관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위장도 이렇게 위도 있잖아요. 위도 당사슬 관계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 위장 질환도 당사슬 관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하게 된 세균과 병용 상호작용은 대부분 당사슬에 관계된다. 그다음에 암의 일반적인 특징과 원인과 진행에 연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이렇게 당사슬이 중요하죠. 에이즈 바이러스, 독감, 해파, 간염, 유방암, 난수암, 절선암 모든 질환, 그다음에 이렇게 장내 세균, 세균성 질환 같은 것이 다 우리가 관계된다. 근데 어떻게 이게 당사슬이 이렇게 그 핵에서 DNA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RNA 복제돼서 거기서 그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단백질이 품질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사슬이 부착되는 거예요. 당화라고 그래요. 이것이 당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사슬을 만들어내는데 이 당사슬이 정말 1초당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당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당사슬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것을 그냥 오늘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당 영양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서는 모든 우리가 그 기관에서는 모든 세포들은 당사슬로 되어 있죠. 이 난자라든가 정자라든가 뇌라든가 귀라든가 위, 코 점막, 기한 점막, 폐, 관절, 중세포, 그다음에 혈속, 적혈구, 그다음에 다음에 강의했지만은 우리 혈관 질환 같은 것 모든 것이 당사슬로 덮여 있는 거죠. 모든 암 같은 것도 모든 세포들이 암세포들도 당사슬이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인간의 몸에서 모든 세포들은 당사슬로 덮여 있고 당사슬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세균도 당사슬로 덮여 있는 거죠. 이거는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인터넷 강의 study.com에서 따온 겁니다. 고등학교 강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균도 이렇게 당사슬로 덮여 있고요. 모든 혈관들이 혈관 내피에 당사슬이 있어서 혈관을 방어를 하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 원인이 주가 아니라 혈관벽에 있는 당사슬이 동맥경화의 주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 모든 콩팥이라든가 모든 혈관 질환이 당사슬에 문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당사슬 관리를 잘 하면은 우리가 60살, 70살, 80살, 100살, 100살까지 정말
정말 혈관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당사설에 관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점막, 계형점막도 있지만은 식도하고 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위예요. 여기 위고 식도입니다. 참 우리 먹는 음식 먹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위가 아프면은 잘 못 먹고요. 또 식도가 따가우면 가슴이 따가우면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 점막이 위장 점막, 그다음에 위의 세포들 상피세포가 당사술로 덮여 있고 우리 위장 점막이 당사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막에 우리가 모든 위장 점막, 모든 장점막은 점액은 세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점막이 당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위장관 요렇게 6개 요렇게 다 덮여 있어요. 점액으로. 자, 보세요. 자, 식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시경할 때 한 4분 정도, 3, 4분 동안에 시간 한 열 몇 시간씩 막 찍어요. 자, 식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식도로 들어가서 식도에 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보면 약간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위로 바로 내려가서 12장 쪽 입구로 들어가 12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좀 매끈해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또 내시경을 꺾어서 위를 보고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에는요. 위 점막에 그냥 눈 보기에는 그냥 매끈한 그냥 어떤 위 점막을 보입니다. 근데 실제 여기는 점막 위에 상피세포에 점액으로 덮여 있고요. 위산으로 덮여 있고요. 이게 정말 우리 몸에 눈에 보기에는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은 정말 이 점막으로 다 보호가 되어 있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들어가서 그냥 옛날에는 이거 깜깜해서 못 보였잖아요. 위장이 거치예요. 근데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위장을 보죠. 근데 눈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빈 어떤 표면 같아요. 근데 이게 기능을 해요. 놀랍게도 위산이 강산도 나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은 이렇게 위 아랫 부분에 이렇게 선상 일직선으로 이렇게 염증이 생깁니다. 휘장들과 입구예요. 내시경하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말초혈관들이 스트레스 받고 나면 혈액이 안 가면은 이 점상 발적이 생겨요.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죠. 이게 위염입니다. 피재성 위염, 발적성 위염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내시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가 얇아졌다, 위축성 위염이 됐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위축성 위염이 뭐예요? 위가 얇아졌던 얘기예요. 위가 얇아졌다는 것. 자, 혈관들 보이잖아요. 혈관이 보이지 말아야 돼요. 자, 혈관이 보이자면 위 점막이 영양결핍으로 얇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얇아진 거예요. 위벽에서 얇아진 거죠. 그러면 자, 이것을 또한 아마 이렇게 진단을 또 이렇게 내리는 경우 있을 겁니다. 장상피 화생이라는 또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한번 들었을 겁니다. 위 점막에 있는 원주 세포가 아니라 장의 세포와 비슷하게 변한 거예요. 장상피, 장의 상피 모양으로 변했다, 위가. 자,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게 또 암이 더 걸릴 수 있고 또 위축성 위염이 또 암이 걸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불안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걸 갖다가 1년마다 주기적으로 빨리 내시경 검사하라고 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현대의학에서 약물 쓰고 기다려 보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이게 위점막에 어떻게 세포들이 건강하게 만들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실제로. 근데 현대에서는 치료가 안 돼요. 자, 2014년도 7월 달에 검진을 한 거죠. 보면은 위점막에 점막에서 보면 약간 혈관들 노출이 되어 있고요. 뭐 영양 결핍된 상태예요. 여기 뭐 허른 것 좀 보입니다. 여기 약간 출혈도 보이고 조직 검사 했더니 여기 조직 검사 했습니다. 했더니
위염으로 나왔어요. 2014년도에. 그래서 이 위점막이 뭐 혈관이 저 뭐야 노출돼 있고 뭐 뭔가 이런 그 세포들이 재생이 잘 안 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보면은 2004년도 조직검 위염으로 나왔어요. 다시 또 추적 검사 9월 달 1년 동안 또 조직 검사했어요. 많이 헐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의학의 한계예요. 자, 근데 2017년도에 3월 달에 다시 했는데 커졌어요. 근데 바로 이게 바로 이때는 진행된 위암으로 진단되었어요. 그 수술을 항암 치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그 위 내시경에서 위험 소견만 보였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약만 먹어서 될 것인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만성 위암으로 진행되지 않는 전략이 없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14년 7월 들어요. 이럴 때부터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건강, 그러니까 질병 관리가 아니라 건강 관리의 어떤 파라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위점막에, 위벽에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써요. 그냥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자, 많은 사람들이 만성위염, 특히 위축점위염, 장상피 발생되면은 암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1년 후에 내시경하고 또 추적 검사만 하는 거예요. 자, 위험약 부용하고 추적 검사가 현대의학의 한계예요. 그냥 그 위험약 부용하면서 그냥 뭐 매운 거 먹지 마세요. 뭐 열심히 좀 뭐야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현대의 한계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그 위장 세포들이 위 세포도 바로 세포를 이루었잖아요. 위도. 근데 세포가 건강하려면은 이 세포들을 새로운 세포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슬에 대한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소에 대한 필수 영양소에 대한 지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 사이에 위장 세포 사이에 있는 당 단백질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지각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생활 습관에 대한 잘못되게 알고 있는 관점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 같은 거 정말 먹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무리한 운동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위에 항상 혈수는 돼야 되고요. 그 24시간 혈수는 유지가 되고 세포 간절 유지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위궤양이 이렇게 심할 경우에 우리가 조직 검사에서 아니 내시경에서 이렇게 심하면은 현대 의학적으로 치료가 돼야 돼요. 오른쪽에 이렇게 위암 진행된 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속도 빠르기 때문에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수술 받거나 일단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약간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내시경 하면은 여기 보면은 위 하부에 이렇게 용종처럼 보여요. 물론 이분이 더 생활 습관의 패턴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조기 위암이에요. 사실 오른쪽은 오히려 더 커 보이지만은 이거는 암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정신성 용종이 생겼지만은 뭐 암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들의 생활 습관, 생활 패턴을 10년, 20년 뒤에 10년 전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암에 걸릴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어떤 10년 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분이 10년 전, 15년 전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삶을 살면서 어떤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본의 아니게 정말 열심히 살았는지 그 삶을 사이클을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끌어주면서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거죠. 자, 위벽이 있습니다. 위벽이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이거 보면은 거칠 표면을 보고 있어요. 우리 의료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것도 대단하죠. 위의 점막을 표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은 위벽이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걸 또 확대 보면은 세포 사이에 혈액이 흐르면서 세포에 이렇게 세포가 바닷물처럼 둥둥 떠 있어요. 이게 바로 단순한
맹물이 아니에요. 이게 항상 세포 사이에 간질액을 유지시켜야 돼요. 이게 간질액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차단하면서 위에 피가 안 와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탈진되면 이 세포들이 영양공을 못 받고 세포들이 재기를 못하면 화를 내요. 아무리 표현이 돼요. 만성 의식성 되고 만성 장상폐성 되고 아무리 표현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혈액이 안 가면 산소가 안 가면요. 얘들이 아무리 표현이 되는 거예요. 유전도 있지만 유전은 저는 극히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점액도 항상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 점액이 항상 이 당단백질이 당사슬을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포 표면에 당단백질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점액도 전부 단백질이 이루어졌습니다. 헬리코박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주의 병리학자 로빈 워런과 내과에서 메리 마셜이 발견했죠. 이분도 발견했지만 노벨상을 받았지만 제가 보기엔 얼굴이 안 좋아요. 이렇게 술 갖고 브라보 하는데 이건 별로 이렇게 저는 발견했지만은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건강이 다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을 헬리코박터 균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궤양과 십이장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처럼 헬리코박터 있어도 증세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유전 요인? 유전 요인 안 해요. 헬리코박터에 감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 방위복이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국제 암연구소 기관에서 헬리코박터를 바람일지라고 선정을 해갖고 균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논문에서 또 헬리코박터가 위암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헬리코박터 균이 아무리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 몸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내가 정상적이면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헬리코박터 균들이 있어요. 여기 당사슬이 두 가지가 있어요. A 타입이고 B형 타입이 있는데 헬리코박터 균들이 위점막 상피세포를 공격하거나 방어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헬리코박터 균들이 요런 그 당사슬이 있는 경우는 얘들을 공격을 못 해요. 우리 몸에서 이런 당사슬이 있는 경우는 공격을 해요. 이게 질병이 있는 건강한 사람들은 잘 공격 못 하고 질병인 있는 사람들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렇게 보면은 생명열사의 당사슬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원제는 제3의 생명 당사슬의 수수께끼가 지금까지 밝히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문부각성에서 어떤 당사슬에 의한 연구한 거잖아요. 일본에서 연구한 거죠. 거기에 나오는 면역과 감염증과 당사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헬리코박터균과 싸운 당사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헬리코박터균과 싸운 당사슬 위점액 여기 보면은 이게 헬리코박터 위 점막이에요. 점막 표층 점액세포고요. 선 점액세포 겉이 근데 요 표층은 자꾸 이제 바이러스 공격하는데 선점액 세포는 공격 못해요. 왜냐하면 N-아세틸글루타민, N의 헬리코박터부터 이걸 보호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는 당사를 말단에 N-아세틸글루타민이 있어가지고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에 대항하는 면역 탄수화물이 자연 항산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당사슬이 있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은 위장 이렇게 선세포 깊은 곳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당사슬 말단에 N-아세틸글루타민이 있기 때문에 이 특이한 당사슬은 위점액에서 자연 항생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게 당사슬이 제대로 있으면 헬리코박터균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책에 보면은 NS93이 있을 때는요, 애들이 속도가 3분이 안 돼요. 3마이크로미터예요. 초당. 별로 움직임이 없죠. 만약에 N-아세틸코사민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얘들 막 움직여요. 헬리코박터들이 신나요. 왔다 갔다 거립니다. 위장에만 움직여요. 살아서. 자, 또한 N-아세틸코사민이 있을 때는 애들이
말라 죽어요. 위점막을 침범부터 해서 말라 죽어요. NH93이 없을 때는 이렇게 증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결과, 그 탄수화물에 대한 NH93 탄수화물에 대한 어떤 이런 증거가 돼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막는 방법 아무리 있어도 내가 정상이면 절대 공격 못해요. 올바른 생활 습관, 어떤 스트레스를 빨리 피해주고요. 그다음에 세포 사이의 간질액을 줄여드는 그런 행위 뭐를 피해주겠죠. 그런 것을 포함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가 대충 이렇게 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 식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자, 식도에서요 위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괄약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식도가 방어하려면 위산이 역류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요게 괄약근이 튼튼하면요 절대적으로 위 역류성 식도염이 안 생겨요. 자, 위에 가는 이 근육 있잖아요. 여기 세포로 이루어진 위 세포로 이루어진 여기가 세포가 정상적이고 혈관 잘 되거나 간질력이 있거나 영양소가 충분하면 항상 괄약근은 오므려져요. 절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많이 그걸 약을 계속 많이 먹고 있어요. 위산 억제제를 쓰고 있어요. 자, 이 정상적인 식도예요. 식도에서 내시경에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면 위하고 식도가 좀 약간 다르죠. 이거는 피부하고 똑같아요. 피부 상태하고 식도는 비슷해요. 그래서 요 보면은 여기 보면 내시경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괄약근이 있어요. 괄약근이. 여기는 보면은 여기에 있는 세포하고 위에 있는 세포가 달라요. 이렇게 뭐 오므라드는 거 있죠. 괄약근이 튼튼하면요 식도염이 안 생깁니다. 자, 여기는 피부와 같이 마찬가지로 편편상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원주상피로 되어 있어요. 위는. 그래서 위하고 식도 사이에 약간 세포가 이렇게 달라 보입니다. 원주상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 편편상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식도에 있는 괄약근이 약화되면은 위산 역류 증세가 나타나요. 물론 이럴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미란 헐었어요. 이럴 때는 치료가 좀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환자들이 이런 그 식도에 어떤 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따가운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역류성 식도염약으로 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왜 이걸 전략을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이게 위로 위장의 세포들이 식도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렛 궤양인데 바렛 식도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드물지만은 우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생활 습관에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괄약근이 튼튼하면은 이게 안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를 오므려져 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요거를 갖다가 위 기능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여기 괄약근을 잘 그 정상적으로 만들면은 이게 없어지는데 자꾸 이제 현대의학으로서 안 되니까 자꾸 수술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식도염을 그 장기 사용 때 부작용이 있습니다. 식도염 약 갖고 많은 사람들이 식도염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요. 식도염 약이 뭐냐면은 위산 억제제예요. 자, 식도염 있는 분들은 위장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위가 간질력이 없어서 위산 위에 있는 기능이 위에 있는 세포들 기능이 떨어져서 위산이 안 나와요. 위산이 안 나와요. 되게 위산이 잘 나와서 위산이 강산으로 나와갖고 소화가 잘 되는데 우리가 기능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위에 위산도 안 나오고 위점막도 안 좋고 이게 열려요. 그래서 식도염이 생기는데 식도염 생긴 분들은 오히려 위산이 약한 거예요. 위산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2라고 하면 pH가 4라고 하면 한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위산을 더 억제시키려고 그래요. 위산을 너무 억제시키면요. 칼슘 흡수가 안 돼요. 골맥도 저하되고요. 이렇게 골절 위험도 증가되고요. 저칼슘 흡수 생길 수 있고요. 마그네슘 안 돼서 발작 부정맥 저혈압 근경련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클로스트리디움 균이 감염돼 갖고 장내 유익균 감소되고 장루수증후 생기고 면역 감소되고 폐렴이 2.23배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 영양소시스템을 정말 필요할 때는 쓰지만은 정말 장기적으로 쓰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잠깐 쓰고 그다음에 식도염 생기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전략을 생활 습관에 대한 전략을 새로운 그 관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존에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과식, 야식 피하고 뭐 식후 바로 눕지 않고 뭐 이거는 술, 담배, 커피 이거는 카페인은 반드시 나오고 있어요. 적절한 체중 유지하고 친과일 주스, 탄산음료, 식도 점막 직접 자극한 음료 피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상 우리가 식사 후에 혈액순환 잘 되거나 생활 습관 잘 된 사람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밥 먹고 국 먹고 자도 끝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바로 누우면 식도 역류 시스템 생기고 안타깝게 따갑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위식도 근육 세포를 정상화시켜서 세포를 잘 자랄 수 있는 그 세포 배양액, 관질액 유지하고 정말 올바른 세포가 기능할 수 있는 영양소를 줘서 위식도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위 기능이 좋아져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세포 사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단백질이 있지만은 세포 사이에 있는 분자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물을 끌어다니는 단백다당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둥둥 떠 있어요. 세포의 바닷물처럼 세포 간질액, 조직액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포 영양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세포 세포 안에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세포 사이로 이렇게 가요. 세포 사이로 가서 단백질이 가서 이렇게 당사슬이 모여집니다. 이게 바로 단백대상체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세포들한테 구조를 만들고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이것이 물을 끌어들여서 나트륨을 끌어들여 물을 끌어들여서 세포에 영양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프로테오 단백 다당체라고 이렇게 단백 다당체라고 이게 프로테오 글리칸이라는데 이게 단백질이고요. 이게 옆에 있는 당사슬이에요. 이게 바로 단백질, 바로 오솔린이죠. 이게 바로 엠브루토스 탄수화물이죠. 필수 탄수화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게 단백질이죠. 단백질이고 여기에 들어있고 여기에 다당체 이것이 또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붙으려면 여러 필수 영양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고 또 수분이 많이 필요하고 나트륨 필요하고 칼륨 필요하죠. 이렇게 95%가 다당체 엠브로토스라든가 다당체 탄수화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은 이렇게 단백다당체는 거기에 네거티브도 음이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양성인 나트륨이 와서 물을 끌고 와요. 그래서 수분을 모아요. 1000배씩 이렇게 두 개 당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아민당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노화를 예방하는 데 되게 중요해요. 모든 신체, 관절, 근육, 심장 근육, 위장 근육, 피부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트륨을 끌어들여서 수분을 보습하는 스펀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기는 뽀송뽀송하잖아요.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다음에 피부가 주름이 별로 없어요. 노화를 방지하고 젊음을 찾고 비만을 예방하는 근육도 튼튼한 비만도 예방돼. 이렇게 미국 고등학교 강의입니다. 이게 단백질이에요. 이게 다당체가 있어요. 물을 끌어들여요. 이게 친수성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게 물을 정말 1000배씩 끌고 와요. 그래서 보겠지만 우리가 항상 말초 혈관들이 머리카락의 10분의 1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걸 계속적으로 혈액이 흐르면서
이게 여기에서 확산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나트륨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뭐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여러 영양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항상 살죠. 이게 그 간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배양할 때 우리가 인공세포 배양을 할 때 바로 그러니까 생리시험수가 들어가요. 나트륨 들어가요. 맹물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포장 들어가고요. 마그네슘, 칼슘, 칼륨, 아미노산 막 들어가요. 비타민, 미네랄 다 들어가고 소혈장이 기본이에요. 근데 자 이런 게 기본인데 우리 뭐 사람 몸이기 때문에 혈장은 뭐 우리 우리 몸에서 혈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넣어줘서 세포가 잘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주세포 배양액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항상적으로 항상 이게 11리터의 간질액이 유지돼서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근육이라든가 모든 근육, 위장 근육도 튼튼하게. 이게 없으면요 바로 말라요. 세포들이 아프고요. 아파하고 가렵기도 하고요. 나이 들면요 아파요. 노인분들 근육이 아프고 밤에 가려워요. 또 잠이 안 오고. 요 세포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단백질 장치가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이게 그 당사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펀지가 와서 불을 끌어들여요. 근데 우리 놀랍게도요. 우리 몸에 있는 현대의학에서는 혈관도 있잖아요. 혈관 있잖아요. 큰 혈관이 우리 몸의 99%는 안 보여요. 1%만 보여요. 우리가 그 동맥 같은 거 큰 동맥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동맥은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추측하고 예측을 해야 되겠죠. 작은 모세혈관도 딱 혈관 4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그 다음날 아파요. 근데 아픈데요. 검사에서 안 나와요. 막 헤매요. 어떠한 옷을 얇게 입고 돌아다니면 그 다음날 아파요. 어떤 쇼크를 받았을 때 아파요. 근데 아픈 거 몸도 아프고만 위장도 아파요. 소화도 안 되고요. 미식거리고 토하고 어지럽고.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혈관, 말혈관들이 있어요. 이 혈관도요. 혈관벽도 당사슬로 이루어졌어요. 자, 세포도 당사슬로 이루어졌어요. 요 조직 세포 사이도 당사슬, 단백 다형태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들여요. 이 세포가요. 우리 몸에 60조 개 세포 있어요. 이 세포가 매번 오래된 세포는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요. 어떻게 이 자랄 수 있는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건강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에 모든 위장도 있고 식도도 그렇고 근육 모든 근육도 그다음에 심장 근육도 위장 근육도 피부 근육도 모든 근육이 바로 모든 근육 세포, 피부 세포 모든 세포들이 이렇게 우리 배양할 수 있는 조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도 안 되고 설사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세포 건강하려면 입시화선 혈액순환 되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빨리 극복해주고 그래서 영양소를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우리 먹는 음식에 영양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영양소, 메나텍에 대한 영양소를 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건강관리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24시간 혈액순환을 어떻게 환자들한테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회사업자들한테 이런 개념을 가져서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필수 영양소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세포화 구성하려면은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뭐 지방산 뭐 20여 가지 뭐 필수 아미노산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건 알잖아요. 그다음 우리 단순당 포장이 가장 기본이죠. 사실은 포장이 엄청 귀한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통해서 광선을 통해서 우리가 식물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이산화탄소가 와서 탄수화물 맨 처음 포도당이 만들어서 모든 우리의 몸의 신체는 포도당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포도당을 가지고 현대를 먹었을 때 많은 양을 먹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당은 돼 있는데 실제로 포도당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양소 우리 몸에 정상적이면요 이런 포도당을 통해서 다 글루코스, 갈락토스, 퓨코스 이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포도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여러 가지 비타민, 효소 같은 게 잘못
영양소가 골고루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질병을 우리가 현대에서는 우리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당사슬을 만드는 우리가 그리코 영양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이것을 그리코 영양소를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코 영양소뿐만 아니라 우리 세포와 건강을 위해서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함께 해서 세포들을 세포들 건강하고 당사슬이 건강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그 우리가 영양소를 먹을 때 정말 올바른 영양소하고 또는 어떤 그 올바른 영양소하고 그걸 같이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하게 메아테크가 제가 선택이 저를 선택해 준 거죠. 정말 메아텍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의사로서 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마음 편하게 좀 생활을 했을까 좀 끔찍해요. 정말 메아텍을 통해서 저는 그 어떤 삶을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38년 동안 질병 그 의사생활을 하면서 처음 20여 년간은 정말 현대의학처럼 약물 쓰고 검사하고 진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약을 주고 또 뭐 옛날에 그 고식적인 생활 습관을 얘기했는데 이 메르텍 만나고서 완전히 제가 그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어쩜 완전히 그 의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올바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파라다임을 좀 갖게 된 것이 바로 메아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아텍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건강을 주고 올바르게 좀 사서 기회를 주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도 뵙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